제 소개를 좀 드리면 사모고요.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세문안교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죠. 예, 대학교 때 사진이고요. 예, 결혼식을 세문안교에서 올렸고, 예,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사진입니다. 예, 현재는 이제 우리 목사님 목회자 지원 네트워크의 원장으로 계시고 이 프로그램을 아마 구성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1977년에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했고요. 졸업하자마자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를 했습니다. 수술장에서 2년, 정신과에서 16년, 그래서 합치면 18년 동안 간호사를 했고요.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는 경인여자대학교라는 데서 정신간호학을 2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정신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리더십이랄지 또 정신건강, 의사소통,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행복한 신앙인 뭐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저는 2014년에 작가로 등단을 했고요. 마흔극장이라는 그래서 정신과 혹시 폐쇄병동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정신과 폐쇄병동. 여기는 감옥만큼 가보기가 좀 어려운 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를 가보신 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상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정신질환이 나하고 나의 아주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또 정신병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 우리나라는 그 정신질환이 코로나처럼 전염이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교류하기를 꺼려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아직은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없애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에 마흔극장이라는 책을 썼고요. 혹시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2020년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저의 간호사 41년 넘는 간호사의 생활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외에도 박사 논문을 제가 이혼에 대해서 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할까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고 그걸 책으로 냈고 그 외에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소개받은 대로 마흔극장 심리코칭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2021년 벌써 이제 2년 전이 됐네요. 매경춘추 매일경제신문이라는 신문에서 매경춘추라는 컬럼에 제가 7번에 걸쳐서 컬럼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저는 어려운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의 이야기를 쏠쏠하게 풀어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매경춘추 주해주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기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염산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아주 멋있는 그림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은 염산교회 중간 지도자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 신체로 보면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중간 지도자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있나요? 네, 허리 아프면 진짜 죽음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몸의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 중간 지도자이신 여러분들께서 튼튼히 서 계셔야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이제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면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자로 하면 어른이다라는 뜻의 장이고요.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책임자, 지도자, 또 일이나 단체에서 으뜸인 사람. 그렇다면 리더십은 뭐냐?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말하고 한마디로 지도력, 통솔력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 유명한 리더들이 많은데 만델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델라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대답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만델라의 리더십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눠드린 대로 이 만델라의 리더십은 모두 8가지가 있어서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우리 어떠세요? 나는 이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다. 나는 이거는 지금도 잘 실천하고 있다. 우리 맨 앞에 계신 남자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신 거죠? 네. 혹시 이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요 8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잘 포기하시나요? 네,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반면에 4번 적에 대해 잘 파악하라. 네, 이거 쉽지 않죠. 적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또 사시면서 적 그러면 누가 딱 떠오르는 별로 이렇게 적도 또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에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집사님께 질문을 드린 것처럼 내 리더십 중에서는 어떤 거는 그냥 정말 쉬운데 어떤 거는 주고 닦게 나도 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후자 그 부분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리더십은 돌고래형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 이 카리스마 한 카리스마 하는 상어형 리더가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어형 리더는 상어라는 단어에서 이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함께 하기보다는 홀로 공격하고 쟁취하는 상어 닮은 리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돌고래형 리더가 유행이고 중요한 리더라고 여겨집니다. 이 돌고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친화력이 굉장히 높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죠. 이 돌고래들이 서로 소리를 통해서 또 파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잘한다 그러는데요. 이런 돌고래를 닮아서 세심하게 보살피는 배려, 친절하고 따뜻한 감성을 지닌 리더가 요즘 시대의 리더로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포스터가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기억나시죠? 예.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굽니까? 봉준호 감독, 그렇죠? 이 또 봉준호 감독의 리더십이 굉장한 리더십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라 그래요. 하도 디테일해가지고 뭐 어느 장면을 어떻게 묘사해라 이런 것들이 아주 빽빽하게 지시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의 리더십은 치밀한 연출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표정을 지어라 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지시를 하면서도 그 카메라 찍는달지 사소한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서 이름을 불러주고요. 이 봉준호 감독하고 촬영을 하는 배우들은 다들 깜짝 놀란대요. 왜 놀랐냐면 반드시 식사 시간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찍고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찍더라도 밥 먹고 합시다 라고 밥 먹는 시간을 꼭 챙겨주는 감독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봉준호 감독의 리더십에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중요할까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의 리더십은 희망의 청지기의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감동을 주고 말 아닌 행동을 통해서 희망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3년 이상 겪으면서 정말 제가 이제 이대 앞에 이렇게 이대 골목을 지나서 왔는데 정말 그렇게 화려하던 골목들이 반 이상이 막 문을 닫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저야 그냥 문을 닫았구나 이런 쓸쓸함만 느끼지만 거기서 상업을 하시고 생계를 이끌어 가시던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이 가게를 닫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희망보다는 좀 절망이 더 짙어
짙어 보이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리더들은 희망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자, 같이 성경 말씀은 좀 읽어주시겠어요? 자, 앉아서 시작. 앉아서 먹는 자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섬기는 리더십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서로 봉사하라. 네, 그래서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일을 이렇게 나한테 맡겨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리더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 쉽게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이 리더가 어떤 의사소통을 잘하면 더욱더 효과적일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 속담에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근데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푸른 숲이 되려 하거든 함께 서라라는 인디안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계라는 것이 또 어디서 중요하냐면 건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이라고 하면 몸 건강한 것만 생각하기가 쉬우시거든요.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서 진정한 건강이란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몸이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온전한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 건강한 거 다 아시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조절해야 되겠고 당이 높으면 당을 조절해야 되겠죠. 또 정신적으로 건강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뭐지? 라고 조금 의구심이 들으실 거예요. 사회적인 건강이란 뭐냐?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사회적 건강이란 바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곧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살았느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돈이나 명성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얼만큼 좋은 관계를 가졌냐, 이거를 성공적으로 했다면 질적인 삶을 사는 거고, 돈과 명성은 많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 뻐그러졌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건강적으로 보면요, 하루에 30분 이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8년의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라든가 또 절이라든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매일 사람들하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돈 안 들이고 부작용도 없는 영양제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뭔가 기를 빨리는 것 같아, 이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다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를 한다 그럴 때 바로 이 공동체의 기운으로 저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교회만 갔다 오면 뭔가 힘이 나고 살맛이 나는 것 같아라고 해야지,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어쩐지 기분을 교회에다 뺏기고 왔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거꾸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정말 무수한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많지만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기운을 얻는다 그러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적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이 별로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관계와 사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는 모이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만남, 관계의 중요성을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와 소통의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관계와 소통은 상호적입니다. 즉 관계가 좋으면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관계가 좋고 그 사람이 좋으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자꾸 개떡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하고의 말이 자꾸 꼬인다 그러면 내가 혹시 그 사람의 관계에 혹시 뭔가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삐뚤어졌나 어긋나고 있나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또 거꾸로 소통이 잘 되면 관계도 좋아진다라고 해서 어느 거 먼저 그냥 소통이 잘 되면 관계도 좋고 또 관계가 잘 되면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와 소통에서 우리가 크게 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소통한다, 관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타인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자신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많은 정신병 질환이 모든 정신질환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단을 A로 창조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가치관, 출세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나는 A같이 살고 싶고 A 원단인데 자꾸 타의에 의해서 B같이 살면 정신질환에 걸리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단, 나의 워낙 지으신 바가 어떤 상태로 지으셨는지를 끝까지 찾는 작업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의 소통이 먼저 제일 우선이고 거기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하실 수가 있어서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잘 어우러질 때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요소는 모두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자기 이해, 자기를 얼마큼 이해를 잘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네 번째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보통은 의사소통을 잘한다 그러면 이 네 번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기술은 사실은 사소한 거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의사소통 기술은 부차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되신 여러분들은 모두 인간과 인간 행동에 대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신가요? 좀 어려운 공부도 있죠. 네, 뭐 한 번 해서 어려운 공부는 뭐 2번 하면 되고 2번 해서 어려운 건 5번 하면 되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모여서 하시면 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고 가면 인간은 개방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 어디에 찬성하세요? 변할까요? 변해요. 네. 또 다 변할까요? 아유, 그 사람은, 야,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하시죠. 네. 그런데,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단은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원단에서 좋은 상태로 가느냐, 또 상태가 나쁜 상태로 가느냐, 이거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라, 좋은 책을 읽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좋은 자극을 받으면 우리 뇌가 좋은 쪽으로 발달을 하죠. 그런데 옛날 우리 선조의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죠? 까마귀가 물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변화 촉매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물이 99도로 한 달 있으면 끓나요? 물이 99도 있으면 끓나요? 30도, 30일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끓죠. 그죠? 아유, 정성을 봐줘서 아유 그냥 끓여주자 이러지 않아요. 100년을 가도 99도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99도 물에 몇 도를 더해주면 수증기가 되죠? 1도. 예, 바로 꼴랑 1도 더해주는데 갑자기 물이라는 액체에서 수증기라는 기체로 변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체를 변화한다? 그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전체가 변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많이 학교 학생들도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정년퇴직할 때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무거운 가방 들고 가면 학생들 서너시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들어줄게요, 드릴게요 이랬는데요. 제가 정년퇴직할 때쯤만 하더라도 제가 백 메고 양쪽에 짐을 들고 가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지 교수님 무거우시겠어요 들어드릴게요 하질 않아요.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만큼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 우리 때는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무개 주혜주 너 선생님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너무 신나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마 선생님이 나 뭐 시켰어.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시키면 뭐라 그래요? 왜 나 시키세요? 선생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킨 아이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반장이 되고 1등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 그 아이로 하여금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또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지식의 저주라는 우리가 인간 보편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개구리는요 펄짝펄짝 뜁니다. 그런데 올챙이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우 쟤는 왜 저렇게 나처럼 펄짝펄짝 못 뛰고 저렇게 꼼지락거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무슨 속담을 만들어냈어요? 개구리 올챙이 있죠? 생각 못한다. 그거는 만고의 진리가 돼버린 거죠. 이 지식의 저주가 개구리를 얘기하면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초짜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여쭤봅니다. 명절이죠. 어머니 이거 양념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진 양념하면 되지 뭘 물어보냐 그러세요. 이 초짜 며느리한테 가진 양념이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시어머니가 아실까요? 모르세요. 왜? 본인은 가진 양념이 뭔지 다 아시니까. 이 지식의 저주라는 건 사람이 한 번 어떤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 이게 지식의 저주입니다. 우리 여기에 허리에 해당되시는 우리 중간 지도자인 우리 집사님들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가끔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이요 이렇게 보면 성경 봉독 시간에 요즘은 뭐 다 이렇게 뜨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스크린이 없는 교회에서 성경 찾으라 그러면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이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면 모르는 사람이 어떤 당황함을 겪을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당황함을 느끼는지를 그 자리에 내려가서 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진 양념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나는 익숙한데 혹시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를 살피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의 3대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이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3대 영양소 뭐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3대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영혼에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3대 영양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자율성입니다. 인간은요 뭐든지 자기가 결정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같이 영하 6도로 갑자기 또 기온이 떨어졌어요. 유치원 가야 되는 딸내미가 그냥 유치원에서 그냥 새로 산 원피스를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지 추운데 외투를 안 입고 가겠다고 막 현관에서 해요. 그럼 엄마는 할머니는 걱정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너 이렇게 하면 그냥 감기 걸려. 그래도 애는 그래도 안 입을 거야 이러죠. 이럴 때 공부를 하지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집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잽싸게 애 방에 가서 옷장에서 파란 외투, 노란 외투를 가져오셔서 애한테 들이대면서 너 파란 거 입을래, 노란 거 입을래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애는 안 입겠다는 걸 까먹고요.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노란 거. 그러고 입고 가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이제 공부하려고 딱 이제 좀 폼 잡고 이제 앉았는데 엄마가 야,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갑자기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 그렇죠? 이게 청개구리 기질이 누구에게나 다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성, 가능하면 지도자로서 어느 부서를 맡을 때, 그죠? 가능하면 이 자율성을 큰 카테고리 안에서, 범주 내에서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만큼 자율성을 발휘하게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두 번째 영양소는 유능성입니다.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잘하고 싶어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속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칭찬하실 때 조심해야 될 건요, 우리 교회에서 칭찬하실 때 너 참 좋은 애야, 너 참 믿음직해, 이런 얘기는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에 대해서 네가 게임을 30분 한다 그랬는데 시간을 지키니까 고맙구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해야지, 존재론적으로 특히 우리가 교인으로서 너 참 착하구나라고 칭찬하는 건 듣는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에 근거한, 정말 그림을 잘 그려, 야, 엄마가 보기에는 잘 추상적인 것 같은데 피카소 그림하고 좀 비슷한가, 좀 이렇게 이제 갖다 좀 연계성이 있는 거 가지고 칭찬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요즘 뭐 MZ 세대라는 얘기 많이 있고, 혼밥, 혼술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세대지만, 그래도 그 MZ 세대들도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강력히 원한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3대 영양소가 있듯이 영혼에도 3대 영양소가 있고, 이 세 가지를 잘 챙겨주신다면 유능한 리더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두 번째 요소가 자기이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까도 돌고래형 리더십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 카리스마, 나를 따르라 보다는 융통성, 겸손, 배려를 잘하는 감성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감성이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남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는 걸 감성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감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나 자신을 잘 알고 잘 다스리는 능력과 관계를 다스리는 능력, 두 가지를 겸비할 때 감성 리더십을 겸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잘 다스린다는 거.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친구 따라서 자기는 아침형 인간인데 저녁형 인간하고 친구하고 공부하다가 배 따라가면 폭망한다. 그러니까 네 리더십을 잘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또 우리 3층에 굉장히 분위기 있고 커피 맛 맛있는 카페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잘 될 수가 있고, 누구는 칸막이가 돼 있는 독서실에서 해야지 잘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자기를 잘 다스릴 수가 있고, 효과적인 관계의 도구는 그 자신이다, 본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그림으로 나타난다면, 나를 잘 알면 나를 잘 관리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반말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늘 거슬려요.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반말을 쓰면 내용이 이렇게 도로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되죠. 또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정하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상대방은 명령형으로 듣더라고요. 야단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을 잘한다는 건 바로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목소리가 커서 내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거를 모르고 계속 그냥 큰 소리로 더욱더 한다면 사람들은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겠죠. 이렇게 사소한 목소리서부터 또 반말을 쓰는지, 또 계속 우리 여자분들 대화에서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중요한 걸 나중에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뭐 어떻게 생각해? 뭐 다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벌써
그런 대로 넘어가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습관이 그렇죠? 중요한 거를 나중에 얘기해서 사람들이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럴까? 그럼 자기 의사소통의 패턴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알으면 나를 잘 관리할 수가 있고 나를 잘 관리하니까 어때요? 예, 목소리를 좀 너무 크면 작게 하고 반말을 쓰는 거를 나는 친근감의 표시로서 반말 쓰는데 이거를 상대방들이 힘들어한다면 존댓말을 좀 써야 되겠고 그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나를 잘 알 때 삶의 주인공이 되고요. 여러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기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을 87배나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안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왼쪽에 속하시나 오른쪽에 속하시나 한번 보세요. 나는 감사한 일부터 찾나? 어떠세요? 감사한 일부터 찾으시죠? 아멘. 네, 네. 그런데 불평할 일, 그렇죠? 특히 리더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때요? 뭔가 좀 미진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이만 예를 들어서 10 중에 7개가 안 되고 3개만 됐다 그래도 아이고 3개는 했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뭘 해야 되지? 라고 찾아주는 거.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하시면 가신 집단은 갑자기 즐거워집니까? 아니면 싸해지나요?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가 이 왼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오른쪽에 속하는 사람인가도 자기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한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각했을 때는요 하필이면 저기 사거리에서 그냥 차가 막혔어 그러면서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대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이 늦으면 아이고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시간 관리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 성격으로 그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남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로 까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지만 늦을 일이 있었나 봐. 혹시 누가 아팠나? 뭐 이렇게 상황을 밀어봐야지 뭐 게으른 사람이야, 까칠한 사람이야라고 이름을 딱지를 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하냐?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들 들어보셨죠? 애니어그램, MBTI 이런 거 굉장히 유행인데 첫 번째 소개할 거는 이제 조아리 창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주해주는 명랑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렇죠? 그런데 남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부분. 그다음에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하얀 부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 부분이 넓어져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아. 저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 편안해. 이렇게. 근데 까만 부분, 나머지 부분이 커지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저번에는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웃었는데 똑같은 농담했는데 그걸 농담이라고 하니 그러면서 야단 맞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못하겠어.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런 조아리 창이라는 걸 통해서도 자기 이해를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이라 그래서 9가지 점으로 이제 자기 성격을 파악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리더십을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이 애니어그램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은 모두 9가지 유형이고요. 9가지 유형은 크게 3 카테고리로 나눠서 1번, 9번, 8번은 본능 중심으로서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2번, 3번, 4번은 이 느낌을 그 사람한테만 가면 뭔가 공감받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머리,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들어갑니다. MBTI는 요즘 유행하고 있어서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서 내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또 하나 요즘 많이 세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는 컬러별로 내가 레드가 세냐 아니면 블루가 기질이 세냐 이거에 따라서도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가지 요소 중에서 2가지를 했고요. 3번째는 서로 다름 인정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사가요, 이 큰 병원에서 일원으로서 의사를 하고 있을 땐 달력을 받으면 빨간 휴일을 개수를 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나라는 이게 노는 날이 적어. 월급 받는 의사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업을 했어요. 그러고 달력을 보고 이번에는 빨간 글자 씌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달력은 안 변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다가 망해.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갑자기 달력의 공휴일 개수가 적어 보일 수도 있고 많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생에서 그 박 과장 얘기를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예, 뭐든지 아주 그냥 카리스마고 성질 더러운 리더도요, 자기는 박 과장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를 잘 몰라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관계가 향상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크게는 남자 여자의 차이죠. 자, 남자는 비오덤 화장품 하나 사러 가면 파란 동선, 예, 그냥 7분 걸림, 6분 걸려, 6분. 그냥 15만 원짜리 하나 사들고 오면 돼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여자는 어때요? 분명히 비오덤 하나 사러 갔는데요. 평균 3시간 26분 걸렸고요. 15만 원짜리 사러 갔는데 120만 원 씁니다. 그래서 여보, 쇼핑하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또 가! 막 이러면은 애정이 식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단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자가 샴푸를 고를 때는 어떻게 해요? 색깔은 뭐고 향기는 뭐고 막 성분은 뭐고 다 따져요. 남자들은 어떨 때 고릅니까? 샴푸. 고양이 샴푸인지 개 샴푸인지 보지도 않고 샴푸 써 있으면 예, 곧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여자들이 남자 보면 좀 어때요? 브레인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남자 여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요즘 젊은이는 우리 때보다 몸 고생은 아니지만 마음 고생을 하는 시대고 요즘 세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디테일하게 강의 들으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로 다름 인정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법칙인데요.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다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저 인간 정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래. 내가 다 이해하는 거 그거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 안 될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다름을 이해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서로를 바꾸려고 하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예, 바뀌어지나요? 혹시 나는 남편을 바꿔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럴 리가, 예, 있으시면 여기 특강하셔야 돼요. 예, 그냥 우리는 각기 다른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신,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각자는 우리는 다 걸작품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불편합니다. 정말 오이를 3cm로 잘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며느리는 꼭 5cm, 4cm 그냥 중구난방이야. 그래도 어떻게 입에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불편한데 생각을 좀 바꾸면 재미있고 신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면 상대방을 수용하면 편안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 사진은 제 사진과 수입품 같이 생긴 저와 충청도 출신인 우리 남편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할 때 편안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어떨까요? 자, 아까도 변하냐? 인간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봤는데, 자,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렇죠? 자, 베드로가 10번 죽고 10번 부활한다 그래서 바울이 될까요? 바울이 될까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안 되죠. 베드로는 베드로고 바울은 바울이에요. 그러면 뭐가 변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로 바뀌는 거가 달라지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헌신했던 바울로 변하는 거죠. 베드로가 바울이 될 것도 아니고 바울이 베드로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 나는 어느 원단에 들어갈지를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뭐만 바꿀 수 있다? 나는 나의 반응.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화를 낼 거냐?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래 라고 나의 반응을 바꾸냐? 그것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제가 우리 남편이 목회할 때 정말 마음에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갈등이 생기는 남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막 시험에 드는 거, 이게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근데 어느 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갑자기 늘 부르던 찬송가인데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모습 바꿀 테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그렇다면 저 장로는 저 장로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가 갑자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정말 저의 그런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인디언 속담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뭐 말로 어머 시어머니 모시고 계신 분한테 그냥 아이 나도 다 아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모셔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라는 속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자 경찰이요 어느 날 학교에 일이 있어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복도에 어떤 남자애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 여기 왜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 이렇게 찬데 엎드려 있으면 입 돌아가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 경찰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얘와 똑같은 자세로 해가지고 얘한테 속삭입니다. 너 왜 이러고 있어? 속상한 거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한참 얘기하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사람과 같이 되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가가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죠. 신인데도 그렇죠?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한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자,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실제는 잘 듣고 마음 알아주고 잘 말하고 또 질문을 잘 활용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질문의 끝판왕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자그마치 150개 이상의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서부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는 꼰대가 될 것이냐 멘토가 될 것이냐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꼰대는 뭡니까?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대로만 해 그러면 성공해라고 자기가 해왔던 방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꼰대입니다. 멘토는 뭡니까? 그래 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런데 요즘은 자기네는 사는 시대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참고로만 해 라고 선택권은 최종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멘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숲에서 배우는 배려. 그래서 숲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마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큰 나무들이 있다가 작은 나무들한테 영양분도 나눠주고요. 태풍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지혜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마 나무 또 다 옛날 예전에 마당에 펌프들 하나씩 있으셨죠. 펌프가 아무리 기능이 좋다고 한들 거기에 마중물 한 바가지 붙지 않으면 물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리더란 이렇게 마중물 한 바가지가 되어주는 것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코로나와 이 행복과 리더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답을 먼저 얘기한다면 강한 전염력입니다. 코로나 강한 전염력, 행복 강한 전염력. 그다음에 리더 자체가 본인은 안 그런다고 해도 강한 전염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 이제 임직하시고 또 이제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중간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이 지도자로서 잘 쓰실 때 우리 공동체 염산교회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여기 자체로만 성숙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도하면서 제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서둘러서 끝난 거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뭐 질문 한두 분 받고서 9시 정도에 끝내려고 아마 강사도 굉장히 서둘러서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또 본인이 뭐 강사하고 다른 생각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다. 이런 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변합니다. 진짜 관계에서는요, 한 사람, 보통 이제 부부 상담 오면 되게 이제 여자분들이 오잖아요. 나 정말 못 살겠어. 답답해서 나 그냥 사여줘야지 못 살겠다 이럴 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문제는 그 인간한테인데 왜 나보고 변하라 그러세요? 근데 정답은 집사님이 변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이거는 모든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변하고 관계가 변한다라는 거, 그거는 명확합니다. 네, 이혼 전문가로서, 이혼 연구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강사님 마무리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조금 아까 자기의 도구를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기회 되시면 저는 수련회 이런 데서 애니어그램 가지고도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다른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히 그냥 다름을 인정하자 그러면 이게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 애니어그램 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눈에서 그냥 비늘이 진짜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애니어그램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제 9가지 유형 중에서 6번 유형이고 6번 유형의 근원적인 죄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굉장히 보기는 씩씩하게 생겼는데 제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6번 유형이라는 거를 아는 순간요, 제 인생이 내가 왜 간호학과를 갔고 왜 그 많은 남자 중에서 목사를 골랐고 이런 저의 일련의 인생이 이렇게 다 이해가 한 줄로 이렇게 쫙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MBTI 같은 경우도 이제 각 도구들이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좋은 측면이 있고 또 그거를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걸 MBTI가 또 설명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시겠지만 제가 외형적일까요? 내성적일까요? 그냥 보기에. 그렇죠. 외향적 같이 보이시죠. 저는 이제 외향적에다 정보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정해져야 가는 ESFJ예요. 근데 이 ESFJ의 별명이 뭐냐면 감정의 수도꼭지입니다. 제가요 어디 가면요 막 강의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왜 안 웃지? 왜 안 웃지? 막 그것이 너무나 신경정신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얘 이거 너무 재밌지 막 그래서 제가 감정을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제가 이제 막 야 웃어 왜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대. 그럼 엄마 또 오버한다 그래요. 나만 그렇게 감정에 수도꼭지. 내가 과다하게 느끼는 거구나. 옛날에는 내가 MBTI를 모를 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없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나 이랬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재밌지 이걸 한 10번쯤 하는데 이제 3번으로 줄였습니다. 재밌지 이렇게 3번.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자꾸 투사하고 비난하게 되거든요. 감정이 뭐 메말랐어. 좀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이렇게 자꾸 비난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감정이 풍부하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를 이해하게 된 거죠. 또 오늘 이제 칼라 얘기도 굉장히 그냥 이런 이렇게 있다라고만 하고 왔는데 정말 레드 엄마는 그냥 욱박지릅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래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엄마가 레드이면서 아들이 블루인 경우에는요 아주 이 레드 엄마 때문에 블루 아이는 아주 숨막혀 죽을라 그럽니다. 그런 거를 알아야지 얘가 블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컬러별로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얘가 이래서 이렇구나.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만드셨대. 그렇죠? 내 속으로는 왔는데 어쩜 나를 이렇게 안 닮았어. 어떻게 할 수 없죠. 남편하고 섞여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상황도 아니고 그날 밤에 시츄에이션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저는 진짜 두 딸의 엄마거든요. 딸딸이 엄마인데 우리 둘이 이제 남편하고 주로 이제 자주 하는 얘기야. 아, 공장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제품이 다르냐? 우리 두 아이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딸이 둘이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딸 아들이면 그냥 딸이라서 그런가 봐, 아들이라서 그런가 봐 그럴 텐데 딸인데 두 딸이 너무 달라서 그래 공장은 달라도 이렇게 제품이 다르구나. 이게 다른 거를 인정한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자기 이해, 그다음에 남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계속 배워가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점은 그거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돼. 막 이런 말이 참 18번처럼 나왔는데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또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공부를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덕을 보는 건 뭐예요? 나죠. 옛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어 그러면서 내 혈관이 쪼이고 내 건강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우선 편안하죠. 내가 편안하니까 상대방은 어때요? 편안한 사람한테 달려가게 돼 있죠. 나비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지. 나비 잡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나비는 더 달아나는 거죠. 혹시 자녀분들하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분하고 관계가 어렵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저분하고 친해질까를 같이 좀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에서 입각해서 생각하신다면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이제 명강사는 이게 시간 맞춰서 끝내는 게 명강사무로 네. 예, 오늘 수고하신 주혜지 교수님께 감사 박수 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삽니다. 이제 2월 달 마쳤고요. 다음 3월은 21일 날 화요일 날 같은 시간인데요. 강사는 지형은 목사님, 성락선결교회. 이분이 작년에 기성 기독교 선결회 총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어쨌든 제가 부탁을 좀 해서 신앙의 본질, 구체적인 내용은 일상의 경건과 공적 성화, 좀 어렵죠, 그죠? 공적 성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이것이 또 공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터인데 어쨌든 귀한 강사신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봄이 오는 이 계절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달 3월 21일 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